이 얘기는 최삼예 씨 가족에게 20여 년에 걸쳐 일어난 얘기로 현재 서울 은평구에 살고 계신 최삼예 씨가 보내주신 소재를 극화한 드라마입니다. 오메 저놈의 새끼들 안 서냐 안 서! 잡히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나가 혼났다고 했다뇨. 빨리 지도 맛있게 먹어놓고서 그거 좋은 건 줄 알았지 누가 새 건지 알아보느냐. 바꿔먹을 게 없어서 엄니 고무실을 갖다 여기서 바꿔먹냐 이놈의 새끼들아. 거기 안 서냐 소란게. 오빠 우리 그만하고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시끄럽구먼. 이게 전부 효도하는 거란게. 언니가 이럴 때 말고 공기 마시면 되어보지 언제 그러겠냐. 빨리 가자고. 왜 그래?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게 뭔가 걸리라냐. 최삼예 씨 어머니가 의료 수첩을 발견한 바로 이곳 목포 바닷가. 이제 들은 게 이 포산떡이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요. 포산떡이 뭔 가방을 주워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가방이 어떻게 해서 밀려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럴 걸 아니요. 그러면 이제 참 어디 가다가 배 거식에서 그 밀려 있는 같다고 그렇고 말도 나오고 그랬겠지. 그렇다면 당시 정말 다나카라는 일본인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을까요? 보건수소법 제정이 1962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그 1962년도 이전의 병원이라든지 의원의 신고는 그 인허가 대장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원하지 않고 있어요. 대여받은 의사가 있지랍니까? 근데 내가 일본 사람은 다나카라는 사람은 뭐 들어본 일도 없거랍니까? 지금 동 설치가 해방 이후 48년도에 동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그런 기록은 없고. 이제 외정 때 우리가 어려서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유달동에 속합니다만은 경동에 있는 목포 부립병원을 다녔어요. 한국인을 비롯해서 일본인 가릴 것 없이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병원이 하나가 공공병원으로서 대성동에 있었던 피병원이라고 거기에 있던 피병원도 외놈들이 직접 그 경영을 했었지만은 저희들이야 그때 사정을 알 수가 없죠. 당시 한국에 있던 많은 일본인 의사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을 남긴 다나카. 그의 의료 수첩의 발견은 어머니에게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수야 뭐라고 써있냐? 저 누구 거라고 이름도 써있냐? 다나카라는 사람 거 같은디. 목포시내에 개업하고 쓰는 값소. 요건 그 사람이 환자들 진료하고 그걸 써놓은 거 같구만이라. 일본이 망한 게 짐 싸서 지네 나라로 가다가 죽었는 값소. 가방만 떠내려온 걸 볼게. 오메 며칠 전에 폭물도만. 오메. 근데 요딴 건 못 담시 주사 쓰라. 쪽발일 거를 재수없으라. 왜 그냐?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였어요.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어머니 방에서 두런두런 일본 말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말이라고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분이신 어머니. 게다가 한밤중에 들려오는 일본 말이라니. 어린 순자 씨는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다가가 안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기나사이테 나오시마시오. 아나타노 노뉴코가리테 쿠다사이.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 일본 책 노트를 주워다 온 뒤로부터 어머님 그걸 벽에 걸어 놓으시고 밤이면은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일본 말씀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전혀 일본 말을 할 줄 모르고 배우지도 않으셨거든요. 더 이상한 일은 다음 날 낮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댁 어디 간가? 아가 아파서라. 아이고 아가 어디가 아파서 그려? 모르겠어라.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고만이라. 열도 불땡이 같고. 그러면 나가 좀 해봐도 될까? 어디? 아유, 아줌씨가 보신다고. 일찍 가라 오비오케 데스까? 네?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야? 그저께부터 오만이라. 병원 갈 필요 없구먼. 집에 가는 길에 버드나무 가지도 끊어다가 2번 절하고 끓는 물에 푹 삶아서 먹여보더라고. 그럼 싹 나서 뿐질 거구먼. 다음 날 저녁 새댁이 찾아왔고 어머니의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참말로 고마웠구만이라. 아이고 마, 아이고 뭐땀시 이딴 건 가져왔어. 그날부터 삼례 어머니의 신통한 능력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고 아픈 사람들이 삼례 씨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프다구라.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 한 일주일 됐으라오. 환자들을 보는 어머니의 행동은 반무당에 다름없었고 기나사이 때 나오시마시오. 아나타の 노녁고 가리 때 쿠다사이. 삼례 씨 오빠들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따 참말로 창피해서. 만수야, 뭔 일이라냐? 상가 말고 내버려 두소. 어메, 뭔 이런 걸 올렸다냐? 만지지 말란 말이오. 이게 다 전부 언니 때문이오. 언니도 싫고 이 집도 싫단 말이오. 아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라? 무당 자식이라요, 무당. 결국 무당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엄마의 행동이 견딜 수 없었던 삼형제는 모든 것이 일본인 의사의 노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일하는 틈을 타서 다나카의 의료 수첩을 훔쳐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머니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드러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일 역시 다나카의 의료 수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첩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냐? 오냐, 우리 삼녀 일어났냐? 네. 저 정도쯤 되면요 모든 일이 다나카의 그 수첩 때문이라고 믿을만 하네요. 아유 그럼요. 예.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의사 반 무당 반 참 이해가 안 되고 싫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번 앓고 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가족들이 그 수첩을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어요. 어머니가 병이 나는데 뭐 그럼요.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셋째 오빠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싫어했나 보죠? 예, 뭐 주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2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시죠. 그런데 최삼례 씨 집안의 미스테리한 일들은 20여 년 후에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하고 둘째 오빠는 그때 도시로 나오셨고 셋째 오빠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셋째 옳게 되시는 분이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자들이 삼례 씨의 집을 드나드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다요? 많이 다쳤어. 낮에 읍내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날따라 셋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일을 심하게 들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가 속았구만 속았어? 무엇이 속았다고 그러는 것이여? 당신 엄니가 무당이라면 안 했잖여. 뭐여? 무당? 무당이라고? 그리여 무당. 그것이 무당 아니고 뭐단가? 아니 이놈이 옆에 나가 미쳤구만. 이거 이 옥사람 놈의 사람 잡으려고 해. 이놈이? 어? 에이. 기나사이때 다혈질이었던 셋째 오빠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만수야, 아이고 만수야, 만수야. 아 이거 도란 말이야. 단아까의 의료 수첩을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빠가 화가 나서 그 단아까라는 그 수첩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때부터 삼례 씨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만수! 누가? 정신 차리더라고. 멀쩡하던 삼례 씨의 셋째 오빠 만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뜻밖에도 간암이라는 진단이었고. 간암입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셨어요? 어떻게 손을 쓸 새도 없이 셋째 오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시작했었어요. 그 시골에 계신 셋째 오빠께서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서울에 계신 두 오빠분께서 셋째 오빠하고 똑같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암으로 주고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고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오빠가 돌아가신 그해 겨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언니 손자 씨에게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성부, 이게 어쩐 일이다요? 정황이 없어 싸게 연락을 못했구먼. 대체 뭔 병이랍디요? 간암이라는구먼. 무엇이라? 간암이라. 잠깐. 수술은 9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언니가 살아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전부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됐어라? 안심하십시오. 수술은 성공입니다. 고마워라. 수술을 마친 언니에게서 최삼례 씨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을 듣게 됩니다.
삼례야. 몸에 성, 인자 정신이 좀 든가. 삼례야, 나 엄니 만났구만. 뭐? 엄니? 그것이 뭔 말이단가? 어제 분명히 엄니였구만. 졸려. 어째 이렇게 졸린디야? 순자야, 순자야, 순자야. 누워있는 순자 씨 앞에 생시처럼 선명하게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니. 순자야, 여기가 어디라고 누워있다냐? 어느 집에 가자께. 어머니는 순자 씨를 죽산리 옛날 집으로 데려갔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머니는 셋째 오빠가 태워버린 단아까의 노트를 품에 꼭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더라고. 엄니는 어여 들어가야. 어여. 엄니. 나보고 딱 이렇게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여기를 왔느냐, 나 따라서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살던데, 죽살리 사는데 거기다 갖다 나를 딱 놔둬버리고는 없더라고요. 그건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병원이야. 내가 꿈속에서 내가 수술했는데 왜 수술 안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다 나서버렸을까. 아니 나 언제 애할머니 꿈에 보이더니 더 나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도 못했는데 밤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딱 꿈에 그날째 보이더니 이렇게 움직이도 못했는데 팔을 이렇게 움직인 게 움직여지고. 수술을 하고 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참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 하시면서 기적적이라고 아주 매우 경과가 좋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제 생각은 어머님께서 언니를 살려주시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돼요. 최삼례 씨 가족들에게 20여 년에 걸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 어머니는 정말 일본인 의사 다나카가 남기고 간 수첩 때문에 신통한 능력을 얻었던 것이었고 오빠들의 죽음 또한 불타버린 수첩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언니의 회복은 죽은 후에 수첩을 다시 찾게 된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